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그리고 칭찬 잘하고 계신가요? 고등 입학을 앞둔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이던 지난 3년, 아이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업 시간에 한두 명 정도의 아이들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졸거나 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식의 학습 습관의 무서운 결과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잠은 참 하찮게 여겨집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하면 칭찬받는 분위기고 아이 스스로도 뿌듯해하죠. 그런데 잠을 줄인다는 것은 몸에 계속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저 잠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두뇌가 가동할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죠. 게다가 졸음을 피하려고 온갖 각성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기까지 하니 각성제의 영향으로 잠을 잘 때조차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아이가 유소하기 때만 해도 부모는 아이의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를 들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령기에 접어들고 특히 청소년이 되면 잠보다 공부와 성적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각종 과제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이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적정 수면 시간을 알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지침이라 생각하고 한 귀로 흘리죠.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더 놀고 싶어 해서 또는 학업 비중이 커져서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잠의 양도 줄어든다면 생체 리듬이 무시됩니다. 이러한 날이 반복되면 잘못된 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아이의 지능 발달을 위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게 한 행동이 오히려 지능을 저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는 결국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나옵니다. 사교육에 열심히 투자해서 밤늦게까지 공부의 양을 늘리기보다 적정 시간을 잠으로써 신체와 뇌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의 활동을 대비해 불필요한 시냅스를 정리하고 필요한 회로를 준비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휴식 과정이 줄어서 시냅스가 손상될 뿐 아니라 깨어있을 때의 뇌 활동이 위축됩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위해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수면 일정을 관리해 주세요.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물론 질이 좋은 수면이 되도록 잠자기 전 자극적인 내용의 이야기나 텔레비전 시청은 지양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게임 등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도 뇌가 쉽게 수면에 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수면 시간에 이루어지는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인간 활동에서 열등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쉬고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받은 수많은 자극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을 저장하며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과 기억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아이의 뇌는 이 시간에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 인지, 사회적 기능의 균형 잡힌 발달을 원한다면 수면 시간과 환경을 지켜주세요. 들려드린 내용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서울대병원 김북년 교수님의 저서 10대 놀라운 뇌, 불안한 뇌, 아픈 뇌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새학년을 앞두고 올해는 좀 잘해보자 싶은 의욕으로 가득 차 계실 슬초 부모님이라면 오늘 들려드린 내용을 반복해 들으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습관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답니다. 올해 입시에서 서울대 의대에 수시로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을 저희 큰아이가 만나고 왔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바로 며칠 전에 전해들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매일 8시간씩 확보하는 대신 잠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깨어있는 동안 집중력 있게 효율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수면의 필요성을 제대로 활용해 학습 성취로 연결한 좋은 사례라 슬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워낙 잠이 많은 편이라 중학교 시절 잠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답니다. 말 그대로 잠빚이 쌓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져 몸이 고생한 건 물론이고 성적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다들 수면 시간을 줄인다길래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섣불리 시도했던 건데 저희 아이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참 잘했다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독서 습관이고 2번째는 수면 습관이에요. 고등을 앞두고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다시 돌아가도 이 2가지 습관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초등 때 잘 잡아둔 이 2가지의 습관 덕에 힘들고 불안했던 중등 시기를 잘 보내고 튼튼한 몸과 의욕적인 마음으로 고등 입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집 수면 습관에 관해 댓글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몇 학년 아이인지, 몇 시간 자고 있는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습관 만들기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키워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